제가 제 주제를 받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제가 한 적도 없고 누가 하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신박한 제목이어가지고 어떤 거를 제가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전공법으로 이 어레스트라는 거가 뜻이 뭐냐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이렇고요. 어레스트는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어레스트는 당연히 뭐 카디악 어레스트일 텐데, 카디악 어레스트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심실 근육이 수축하지 않는 심장 정지와 심실 근육이 불규칙 무질서한 심실 세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정지는 심장이니까 펌프니까 정지면 정지인데 심실 세동은 왜 정지냐? 결국 이제 심장이란 건 카디악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고혈압 펌프, 그 혈압재는 펌프 같은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빨리 굉장히 하면은 이게 제대로 이게 압력이 올라가지가 않죠. 그 공기에 그 갖고 있는 볼에 공기가 충분히 찬 다음에 그거를 짜야 이게 압력이 올라갑니다. 뭐 자전거 펌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축을 했을 때 피가 나갈 수 있는 피가 벤트리클 내에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이 그만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뛰게 되면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흔들거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실 세동이 심장 정지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심실만 상관이 있습니다. 심방은 뭐 카디악 아웃풋의 우리가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방 세동은 심방이 펑션을 그 수축 기능을 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건데,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가야 되는데 그게 수축해서 많이 가지 않으니까 심실에 피가 잘 차지 않고, 심실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카디악 아웃풋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게 대략 15%고 적어지지만 있긴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으로 죽지는 않는 거죠. 근데 심실세동은 죽을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디악 어레스트를 이제 심전도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이렇지는 않지만 흔한 임상 경과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심실 빈맥이 생긴 게 그냥 종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오래되거나 특히 심실 빈맥인데 빠르다, 그러면 이게 심실 세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게 뭐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면 에이시스톨이 됩니다. 심실 빈맥의 상태에서는 심실 빈맥이 지나치게 빠르지 않으면 혈압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템퍼러리 페이싱 하는 거나 뭐 페이스메이커나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벤트리클 내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전기 신호가 가서 수축하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 이게 이완이 잘 충분히 되지 않고 필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 이게 뭐 RONT가 돼서 심실세동으로 넘어갈 위험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PR 시행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맨 위에 시작을 보면 어레스트가 났는데 첫 번째 구분해야 되는 게 이게 VT, VF냐 아니면 A시스톨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상으로도 많이 이제 다루고, 그다음에 이렇게 CPR의 알고리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 다릅니다. VT, VF면 일단 샥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A시스톨이면 뭐 일단은 혈압을 유지해야 되니까 에피네프린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A시스톨인데 샥을 주고 이런 거 완전히 난센스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도 달라지지만 A시스톨이나 PEA로 하는 거는 보통 뭐 심장 때문에도 뭐 그럴 수가 있고,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실 빈맥이 심실 세동이 되고 A시스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A시스톨은 그렇게 되지 않고 바로 A시스톨은 대부분은 심장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sepsis라든지 많이 물에 빠진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물론 VT, VF 생기고 A시스톨로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이 A시스톨로 가는 거고요. 심장 문제라면 거의 대부분, 물론 A시스톨 먼저 올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VT, VF가 생긴 다음에 그게 뭐 처치가 잘 되지 않으면 A시스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받았던 어레스트를 유발한 심전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면은 결국엔 VT, VF를 유발하는 심전도가 뭐냐라고 우리가 조금 포커싱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심실 빈맥, 심실세동, A시스톨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임상 경과가 이런데, 심전도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모노몰픽 VT입니다. VT인데 QRS 모양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폴리모픽 VT인데 QRS 모양이 자꾸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형태가 없는 VF인 거고,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VT, VF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를 구분하는데 일단 이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모노몰픽 VT라는 거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그 정기적인 병리가 리엔트리고 그 리엔트리가 만들어지려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서브스트레이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심실세동, 심실빈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서브스트레이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의 원인은 결국은 심장 근육의 원인입니다. 근육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이 아니면 그것은 모든 정상이 아닌 심실 근육은 VT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대부분은 모노몰픽 VT로 나타난다. 물론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폴리모픽 VT나 뭐 VF로 먼저 나올 수도 있지만 모노몰픽 VT다. 이게 무슨 마이오카디움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심전도 내지는 환자를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VT, VF의 원인 질환, 유발하는 심전도 그러면 하려면 그 원인 질환이 뭐냐를 구분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이게 마이오카디움이 정상이냐 아닌자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죠. 벤트리클의 마이오카디움이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냐. 그 정상이 아니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이 아니면 다 VT, VF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VT, VF의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벤트리클의 마이오카디움이 정상이 아닌 거는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케믹이냐 이스케믹이 아니냐로 갈려집니다. 내과냐 아니면 그 외 다른 과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듯이 그래서 이스케믹이란 건 일단은 인시던스가 많기도 프레벌런스가 유병률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다른 약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리바스큘라이제는 해주고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환자를 경과를 확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많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움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결국 에코에서 뭐 월모션 오버라메틱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스케믹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이스케믹이 아닌 거는 우리가 카디오마이오패시, 뭐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뭐 리스트릭티브 카디오 무슨 어떤 종류의 카디오마이오패시건 다 VT, VF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여기 아리드머진의 RV 디스플라지아 내지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컨제니탈로 수술해서 수술한 흉터가 벤트리클에 남아 있다. 그것도 VT, VF의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VT, VF가 생겼는데 에코가 정상이다. 요즘에 좀 더 검사를 많이 하면 MRI에서 마이오카디움이 정상이다 하면은 VT, VF가 생겼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서브스트레이트는 일단 없는 거죠. 정기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그거는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인헤리티드 프라이머리 아리드미아 신드롬이라고 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질환군은 이제 뭐 롱큐티, 쇼큐티, 뭐 카테콜라미너직 폴리모픽 VT, 브루가다 얼리 리폴라리제이션 신드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환자가 VF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에코도 정상이야. 코로나리 정상이고 롱큐티 아니고 뭐 브루가다 아닌 것 같고 하면은 우리가 VF는 생겼는데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디오패식 VF라고 하고요.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다른 게 이디오패식 VT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디오패식 VF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은 이게 병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경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고 좀 애매한 거죠. 어려운 쪽의 의미의 이디오패식이라면 이디오패식 VT는 말 그대로 서브스트레이트가 없는 VT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지 않는 거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 VT는 서든데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ICD하고 ICD 샥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쓰든 뭐 시술을 하든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디오패식 VT는 이게 서브스트레이트가 없으니까 빈맥이지만 심실 빈맥이지만 조금 빠르지만 불편하지만 죽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겠구나. 그래서 뭐 약을 쓰든 어블레이션을 하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이디오패식 VT인데 ICD다. 이거는 완전히 난센스인 거죠. 물론 이제 드물게 이디오패식 VT인데 레이트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그래서 그게 VF로 다 하고 뭐 어버티드 서든 카디악 데스가 있으면 뭐 ICD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이디오패식 VT 내지는 이디오패식 PVC는 그렇게 위험한 질환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 거는 주로 모노몰픽 VT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롱큐티나 뭐 브루가다나 이런 것들은 주로 폴리모픽 VT로 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심전도 우리 제목이 심전도니까 그 VT, VF를 유발하는 심전도 중에 이스케믹 하트 디지부터 말씀드리면
이스케믹 하트 디지는 일단 그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심전도 소견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ST 엘리베이션 MI 뭐 부르가다 심전도 다 아시잖아요. 그걸 제가 2, 30분 동안 말씀드릴 건 없고 어떤 것이 어떤 질환이 이러한 심전도를 유발하는지 어떤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허혈성 심질환의 분류는 엔자이나와 MI가 아니라 스테이블 안자이나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MI에 대한 진단이 조금 진단 방법이 많지 않았던 20세기 초반에 움직이면 이제 심근경색증 눈에 보이는 심근경색증 아니고 흉통이 있으면 엔자이나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것의 병태 생리가 좀 밝혀지고 난 다음에 스테이블 안자이나라는 거는 그냥 동맥 안정된 동맥 혈관이 그냥 뭐 50% 협자 이런 거고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나 MI나 ST 엘리베이션이나 non ST 엘리베이션 MI는 플렉이 럽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 움직이거나 이런 익서션에 상관없이 갑자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바이오마커 이게 뭐 트로포닌 이런 걸로 관찰이 되는 정도면은 뭐 MI라고 하는 거고 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했는데 관찰이 되지 않으면 언스테이블이라고 이제 하고 우리가 마이오카드 인팍션에서 발견되는 심전도 소견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ST 엘리베이션은 뭐 약간 논외로 하고 워낙에 그거는 뭐 그런 거고 MI인데 ST 엘리베이션이 아닌데 어떤 심전도 소견이 나타나냐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런 소견들인 거죠. MI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3.4%는 거의 정상이고 뭐 나머지도 월드 체인지 뭐 어더 어브노말 마이너 이러니까 대부분 ST 엘리베이션이 아니면 이게 사실은 심전도로 진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일 흔한 심전 AMI의 가장 흔한 심전도 소견은 non-specific ST 체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MI에서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전도는 그 이게 허혈성 심질환이 아니냐보다 심질환에 요즘에 또 바이오마커가 워낙 좋아져서 아니면 임상 양상으로 허혈성 심질환이야. 근데 심전도가 ST 엘리베이션이 있네. 그러면 빨리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니네 하면 지금 당장 콜할 건 아니구나 이렇게 디지즈의 리스크 스트래피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방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심전도가 정상이네 MI가 아니구나 이런 거는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정확하진 않지만 진단 자체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분류에 중요한 그 심전도 소견은 뭐 오래되면 Q웨이브, 뭐 ST 엘리베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약간 부가적으로 직접적인 MI 이스케미아 소견 아니지만 뭐 RCA가 프록시말이 막혔다든지 뭐 서크가 막혔다든지 하면 식사이너스나 에비블락이나 뭐 번들번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갑작스럽게 마이오카드 인팍션이 돼서 뭐 되면은 아주 또 운이 없으면 VT-VF로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MI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면은 이게 시간에 따른 이제 그런 변화인데요. 정상이었다가 에피카드 아테리가 그냥 코로나 아테리가 딱 막혔다고 치면 일단 T부터 이렇게 톨 T가 되고 ST 엘리베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환자가 물어봤는데 증상이 한 30분 전부터 1시간 전부터 계속 아파요. 근데 심전도가 ST가 안 올라갔네. 이거는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톨 T가 더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특히 여기 삼성서울병원처럼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이 살아가지고 병원에 빨리 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ST 엘리베이션뿐만 아니라 하이퍼 어큐티티 톨티도 스템이 ST 엘리베이션에 못지않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무조건 ST가 올라가는데 MI가 아닌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죠 사실은. 여기 보시면 ST 엘리베이션 특히 V1, 2에 나오는데 이게 젊은 남성의 90%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뭐 없으면 내가 나이가 많아졌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노멀 베리언트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뭐 LVH 때도 ST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뭐 얼리 리폴라리제이션 패턴도 있고 이런 페리카다이티스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ST 엘리베이션이 있는데 이게 MI인지 아닌지 엄청나게 중요하죠. 나머지는 사실은 뭐 심전도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ST가 올라갔다. 그럼 이게 MI냐 아니냐는 몇 가지 뭐 오목하냐 볼록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레시프로칼 체입니다.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없는 ST 엘리베이션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 양상 심전도가 너무 조금이라서 애매한데 증상은 뭐
MI 어큐트 코로나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게 또 조금 있다가 오르려나 해서 심전도를 자꾸 좀 반복을 해본다든지 모니터링을 해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에스텔리비전 말씀드렸고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중에 흔하게 잘 오인하는 게 Q웨이브인데 Q웨이브가 이제 리드 3에서 하나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상으로도 Q웨이브는 연속된 두 리드에서 나타나야 우리가 이게 Q웨이브니까 OMI인가 올드 마이오카드 인팍션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특히 3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QRS 엑시스가 지금 예를 들면 한 뭐 10도 정도 된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 정도로 치면 리드 3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멀어지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흔하게 Q3 리드 3에서 Q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3에만 나타나는 건 더더군다나 더하니다. 3가 아니라도 다른 리드 하나에서만 나타나도 이건 아닌데 3면 역시 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리드머제징 RB 디스플라지아인데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저도 한 5명 안쪽으로 지금까지 봤던 것 같은데 심전도 소견을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어떠한 디지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원인 질환 중에서도 심전도가 가장 진단에 중요한 그런 디지즈 엔티티입니다. 병은 자체는 워낙 드물어서 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 특히 이제 프리코디알 리드 뭐 V1, 2 이런 데서 이게 소위 말 특정한 뭐 패턴이 잘 없고 그냥 파형이 되게 작은데 찌글찌글한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지가 않으면 그냥 다 입실론 웨이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뭐 타입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QRS 다음에 직후에 아니면 막 끝에 아니면 ST가 시작하기 전 소위 말해서 이제 J 웨이브가 있다는 그런 에어리어에 이렇게 뭔가 지글지글하고 약간 뾰족한 이런 웨이브가 있으면 이게 입실론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굉장히 비교적 스페시피크가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이 스페시피크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심전도 소견이 있으면 실제로 ARVD일 가능성이 조금 많다는 겁니다. ARVD가 있는데 이런 심전도 소견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20%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런 소견이 있으면 ARVD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또 심전도가 이 질환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ARVD가 초기에는 에코로는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정황이란 건 사실 심전도밖에 없죠. 심전도 이런 게 보였는데 에코가 정상이야. 그러면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ARVD가 아닌지. 근데 뭐 환자가 뭐 싱코피 히스토리가 있다거나 그러면 뭐 더더군다나 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큐티입니다. 롱큐티는 그냥 단순히 긴 거가 아니라 모양에 따라 이렇게 뭐 조금 T파가 바이페이지가 할 수가 있고 뭐 노치가 일 수도 있고 멀쩡해 보이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합니다. 이게 롱큐티는 이제 T가 사실은 기냐 안 기냐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QT라는 거는 리폴라리제이션이 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리폴라리제이션이 되려면 당연히 앞에 디폴라리제이션이 돼야 되는데 탈분국 다음에 재분국 있는 거잖아요. 탈분국이 없는 재분국 이런 건 없죠. 그래서 결국엔 QRS랑 같이 따라가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런데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는데 QT는 안 짧아져. 그러면 이게 그냥 생각해도 T웨이브에 이렇게 얹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뭐 어쨌든 한목적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엔 레이트가 빨라지면 리폴라리제이션도 짧아져야 되고 심전도로는 QT도 짧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QT의 절대값이 없다는 거예요. QT는 하트레이트로 항상 이제 보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QT를 코렉션한 거는 QT를 일단 잰 다음에 그 RR 값을 루트 값을 씌운 다음에 그걸 나누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아무도 이렇게 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인데 대부분은 기계가 계산해 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계가 이 QT 값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12리드 심전도를 찍으면 여기 이렇게 수치 값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사람보다 더 정확한데 틀리는 거 하나가 여기 QT 값입니다. QT는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는 이 정도면 비교적 얌전하게 끝을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이 QT의 끝은 어디인가 이것도 몇 가지 좀 설이 있어요. 이걸 뭐 접선을 그려서 평행선과 만나는 데를 해야 되냐 뭐 꺾이는 데를 해야 되냐 몇 가지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게 끝나는 이렇게 눈으로 한번 재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심전도 기계도 우리가 그냥 대충 눈을 봐도 QT는 QRS의 시작부터 T의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봐도 지금 13칸, 그러니까 40ms, 초당 25mm 찍었으면 40ms/s니까 13칸 하면은 13 곱하기 4가 어떻게 되나? 4, 30, 520ms/s인 거잖아요, 그죠? Q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QT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396으로 초로 0.3 396ms로 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전도를 한번 보시면.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심전도 측정은 특히 하트레이트가 뭐 이게 틀릴 가능성은 거의 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심전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 코렉티드 QT는 이 환자의 루트 RR 값분의 39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충 맞춰보면 이거를 뭐 나누기를 이렇게 막 해도 되는데 여기다 대략 이 환자의 RR 값에서는 대략 QT가 QT보다 코렉션하면 120ms 정도 더 늘어났구나. 뭐 대략 하면은 우리가 잰 거는 아까 520에다가 120을 더하면 뭐 640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대략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요거처럼 이렇게 그냥 산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뭐 산수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그것도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거나 그렇다. 그럼 우리가 정성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QT의 끝이 이 RR 간격의 중간보다 넘어가면 일단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T의 끝이 RR 중간보다 앞쪽이다. 그러면 이거 더 볼 것도 사실 없는 거고요. 그냥 적당히 정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넘는다. 이러면 얼마나 넘냐? 그러면 실제로 QT를 한번 재보고 여기는 뭐 이렇게 12리를 정식으로 찍으면 이 값을 알 수 있는데 모르면 이제 뭐 대략이라도 해보면 그 다음에 사실 이 정도인 거죠. 이게 지금 RR에 거의 4분의 3까지 갔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정량적으로는 얼마까지인지 계산하기는 귀찮지만 상당히 늘어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우리가 간혹 레이트가 굉장히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코렉션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레이트가 뭐 40회 뭐 이러면은 그냥 절대적인 QT 값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코렉션하고 해도 막 2분의 1보다 한참 안쪽이지만 레이트가 한참 늘어서 QT를 쟀더니 절반보다는 한참 미치지만 뭐 600이다 QT가. 그러면 그걸 코렉션하면 훨씬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QT 인터벌을 정확히 재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가다 심전도입니다. 이 브루가다 심전도가 VT, VF가 생겨서 죽을 수 있고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난히 동남아, 우리나라 포함한 동아시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서양에는 잘 없어서 잘 없는 병이고 이 브루가다 선생님이 1993년도에 이 질환을 디스크립션을 처음 할 때도 LA의 주변에 있는 미국 서부에 동아시아에서 온 젊은 남자들이 갑자기 자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심전도를 돌이켜 보니까 이상하게 RBB 비슷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RBB라 모양 같았죠. 그래서 처음 이게 디스크론에서 이게 시작했을 정도로 이제 동아시아에 많고 젊은 남자인데 갑자기 자다가 죽으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가 조금 더 큰 겁니다. 진단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게 다이나믹 체인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WPW랑도 비슷한데 우리가 프리익사이테이션도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브루가다도 내가 브루가다 심전도를 브루가다를 환자라 하더라도 어떨 때 찍으면 브루가다로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 찍으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서 브루가다 심전도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브루가다가 배제가 될 수는 없는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게 얼리 리폴라리제이션이나 이디오패식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양상이 비슷하거든요. 젊은 남자 밤에 자다가 뭐 이런 심전도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비슷한 병이 아니냐라고 이제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오늘 제목에 딱 맞는 한 장만 골라라. 그럼 이겁니다. 어레스트를 유발하는 심전도. 유발이라기보다 어레스트가 날 것 같은 심전도. 어떤 거냐면 환자는 이디오패식 VF 환자였는데 처음에 심전도는 그냥 뭐 검사를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 코로나리 정상.
이게 특별한 게 뭐 없고 약간 브루가다의 심전도인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처음에 어레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저체온 요법을 했는데 저체온 요법 하더니 이렇게 이게 조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 3 AVF 이렇게 J-웨이브가 이렇게 오그멘테이션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더 오그멘테이션이 되더니 폴리오픽 VT, VF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VF 직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거의 뭐 얼핏 생각나는 것 중에 거의 유일한 그런 심전도 소견입니다. 아까 ST 엘리베이션 이런 거 말고 근데 이제 워낙 이런 환자가 좀 적기 때문에 임상적인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환자가 이디오패식 VF나 브루가다나 얼리리폴 이런 환자들인데 실수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피리어 리드에서 JV가 오그멘테이션 된다. 이거는 이제 몇 시간 후에 VF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또 하나 브루가다 심전도 진단에서 이제 최근 한 5년쯤 전에 바뀐 거는 뭐냐면 이게 좀 예민도를 좀 더 넓혔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제 한 10년쯤 전에는 V1에서만 나타나는 소견을 했었는데 V2까지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어느 리드 하나에서만 나와도 유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우리가 보통 심전도를 프리코달 리드스 1, 2는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찍는데 그 하나 위, 더 위,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찍어서도 이러한 소견이 나오면 불우하다라고 하자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합의가 된 상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왔을 때 심전도는 정상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잘 알아보려면 우리가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래케나이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해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불가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검진에서 불가다 심전도 의심이 된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환자를 보는 의료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복잡한데 우리가 정상 심전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돌연사할 확률이 10만 분의 3 정도 됩니다. 근데 불가다 뭐 이런 심전도 패턴을 보인 사람은 이것도 리스크가 또 여러 가지 또 분류할 수 있지만 대략 10만 분의 11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배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분의 11이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뭐 물론 어레스트가 나고 뭐 이러면야 고민할 여지가 없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심전도는 이런 환자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거. 그렇다고 환자를 막 겁을 줄 수도 없고 뭐 괜찮다고 막 마냥할 수도 없고 아직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그런 환자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거는 이런 심전도 패턴을 보이면 VT, VF를 시사할 만한 히스토리는 없었는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서든 싱코피 같은 거죠. 예. 잠깐 쓰러졌다 그런 건 원인이 되게 많지만 그냥 싱코피 양상이 미주신경 소실 같지가 않는데 심전도가 이렇다. 이러면 기분이 이제 되게 나빠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얼리 리폴라이저 신드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것도 잘 모르는 건데 심전도 패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남자에서 거의 90% 나타나니까 굉장히 흔한 건데 아까 브루가다 신드롬이 디스크립션 된 과정을 말씀드렸듯이 어버티드 VT, VF로 프레젠트 했는데 검사는 다 노말이고 브루가다도 아니고 그 나머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디오패식 VF라고 부르는 환자분들의 심전도를 후향적으로 봤더니 유난히 얼리 리폴라리제이션 패턴이 많더라는 거죠. 여기서 얼리 리폴라리제이션 패턴이란 건 아까 노말 베리언트에서 V1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2, 3 AVF에서 이렇게 인피리어 리드나 아니면 V4번부터 6번까지 라테랄 리드에서 제이브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이 이제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디오패식 VF인데 심전도의 얼리 리폴라이제이션 패턴을 보이면 우리가 이 환자군을 얼리 리폴라이 신드롬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어느 정도 한 최근 한 4, 5년 뭐 7, 8년 전부터 이렇게 좀 옛날에 이디오패식 VF에서 브루가다 신드롬이 떨어져 나갔듯이 지금 이디오패식 VF에서 얼리 리폴라이제이션이 조금 떨어져 나간 그런 이제 양상입니다. 심전도 패턴은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V1, 2에서 이렇게 뭐 볼록한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인피리어 라테랄 리드에서 에스티벨 엘리베이션 이렇게 있죠. 근데 반대편에 봐도 레시프로컬 체인지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MI 에스티 엘리베이션 MI 소견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소견이고요.
임상적인 의미는 사실 잘 없습니다. 예, 정상이라서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런 게 발견됐다. 그냥 뭐 관찰이고요. 아까 브루가다 심전도 비슷하게. 근데 단지 이제 진단명이 조금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치료가 엄청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디오패식 VMF 때 이런 심전도를 보이면 우리가 얼리 리폴라리젠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